안녕하세요. 기업 분석해주는 남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철강산업인데요.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재고, 중국발 공급 과잉, 그리고 관세와 환경 문제까지 긴 침체를 겪던 철강산업은 이제 기나긴 수요 침체를 벗어나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과 비철금속 시장은 이제 침체가 풀리면서 가격과 마진이 동시에 살아나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철강과 비철금속 산업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조강 소비는 약 18억 2천만 톤으로 예상되는데요. 4년 연속 감소했던 수요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중국은 부동산 대신 제조업 투자로 수요를 겨우 방어하고 있고, 정부는 5천만 톤 설비를 감산 대상으로 묶으면서 생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인프라, 자동차 수요가 살아나면서 각각 2에서 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대규모 주택, 도로 프로젝트로 8% 가까운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과 중국발 저가 수출은 1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일본, 동남아 등 글로벌 철강 가격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철금속은 메탈마다 흐름이 갈립니다. 구리는 광산 증설 지연으로 약 30만 톤이 부족할 전망인 반면 아야는 광산 재가동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니켈, 알루미늄, 연은 혼조세를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달러 약세가 비철금속 가격 하단을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국산 철강의 최대 60% 관세, 그리고 전 세계 철강의 10% 추가 관세, 그리고 USMCA 재조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글로벌 수출 흐름이 뒤틀리는 쪽으로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산 강광과 후파는 이미 70% 수출 쿼터 체제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충격 없이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EU의 CBMA가 본격화되면 EU 수출 철강에는 톤당 최대 90유로의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처럼 스코프 1, 2 배출량 감축 로드맵을 확보한 업체들은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중소제강사들은 마진 압력을 훨씬 더 심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탄소 집약도는 단순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철강 비철금속 관련 기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부분 스프레드 회복과 함께 2차전지 핵심 소재 매출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기존 4%대에서 6.5%까지 뛸 여력이 생겼습니다. 특히 리튬, 양극재 사업 부분이 올해 본격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하면서 기존 철강 부분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이익 안정성을 키우는 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PBR 기준 0.47배 수준이라 역사적 평균 대비 여전히 30%가량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가격 또한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중국산 후판에 대해 28%에서 38% 반덤핑 과세가 확정되면서 국내 후판 가격 협상력이 뚜렷하게 높아졌습니다. 내수 ASP는 톤당 $60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강판 전용 라인 가동률도 94%를 넘어서면서
이비타 마진이 추가로 3%포인트 가까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은 중국 지역 유정용 강관 수요 회복의 직접 수혜주입니다. 미국 내 쿼터제 폐지로 인해 수출 물량이 약 20%가량 늘 수 있고 특히 휴스턴 공장 가동률이 기존 65%에서 85%까지 올라가면서 추가로 약 800억 원 수준의 에비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유가가 안정되는 한 이 긍정적인 사이클은 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산입니다. 풍산은 구리 가격 반등과 더불어 신동 부분 롤마진이 톤당 800달러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산 부분 매출이 연간 2조 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소재 가격 변동성과 무관하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췄습니다. PER 기준 7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밸류에이션 매력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2025년은 철강과 비철금속 시장 모두에게 짧은 반등과 긴 구조적 회복이 교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급 과잉은 점차 해소되고 수요는 미국, 유럽, 인도를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탈탄소 규제, 글로벌 무역 장벽 같은 외부 변수까지 새롭게 등장하였죠. 이제 철강과 비철금속은 더 이상 낡은 경기주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제조업 부흥을 이끌어갈 핵심 소재로 재평가받을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분석이 철강과 비철금속 산업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